이번 수업에서는 행렬의 곱셈을 수학적인 모델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행렬과 행렬만이 아니라 행렬과 벡터 간의 곱에 대한 의미와 그 연산 방법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렬에 대한 인버스, 역행렬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지난 강의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지만 행렬의 역행렬의 의미가 시스템적으로는 어떤 역함수 또는 역으로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가 바뀌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역행렬의 의미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하는 2 곱하기 2 행렬에 대한 역행렬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행렬이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행렬이 있으면 이 행렬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과 열을 행렬의 순서에 맞춰서 정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행렬에서는 하나씩 행을 골라서 곱하기 선택을 해서 이제 뭔가 연산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B라는 행렬에서는 열을 선택한다라고 했었죠. 연산하는 순서가. 그러면 이제 이 행렬 각각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특정한 요 행 하나와 열 하나를 선택해서 연산을 할 텐데 그 열과 행에 속하는 각각의 요 마치 1차원 벡터처럼 만들어진 것들의 내적의 모양으로 특정한 값들을 계산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행렬 A가 m by n이라고 주어지고 그러면 A라는 행렬의 컬럼의 개수가 n이니까 요 하나하나에 행이 선택되어 있는 벡터의 엘리먼트의 개수가 n개가 되겠죠. 컬럼의 개수니까. 따라서 요거랑 똑같은 내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B라는 행렬에서 선택되는 하나하나의 컬럼 벡터에 속하는 엘리먼트의 개수도 n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B라는 행렬의 행의 개수는 n이 돼야 될 것이다. 그리고 오른쪽과 같이 이제 끝에 여기는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L이라고 하는 개수로 표현을 해줍시다. 그러면 n by n과 n by l이라는 행렬 두 개를 우리가 곱하게 되면 특정한 위치의 값들을 이제 선택된 행과 열 벡터를 내적해서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내적은 우리가 이제 좀 더 일반적으로 해보면 요 A라는 행렬에 속해 있는 특정한 i번째 벡터를 AI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B라는 행렬에 속해 있는 J번째 벡터를 우리가 BJ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AI라는 벡터와 그 다음에 저 BJ라는 벡터를 이제 내적해 주는데 하나는 행 벡터처럼 써져 있고 하나는 열 벡터로 써져 있는데 우리가 벡터는 항상 컬럼 벡터처럼 쓴다고 그랬으니까 엄격하게는 이렇게 트랜스포즈라는 기호를 쓰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내적은 어떻게 되느냐? i번째 벡터에 이제 각각의 위치들이 있겠죠? 어쨌든 i번째라는 벡터는 행이고요. 거기에 k번째 열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똑같이 b라는 벡터에 속해 있는 이 j번째 행에 속하는데 거기에는 이 행이 각각 k개 있겠죠? k번째. 그래서 이 위치가 하나하나가 이제 이 위치가 k라는 인덱스로 그 다음에 오른쪽 b라는 벡터에서는 행의 방향이 k라는 인덱스로 정리가 돼서 이 두 개의 기수를 엘리먼트를 곱하고 걔네들을 모든 벡터들의 엘리먼트 지금은 k가 1부터 n까지 되겠네요. 그래서 1부터 n까지 해당하는 이 값을 우리가 이제 내적해주면 특정한 요 a 곱하기 b라는 행렬에 특정한 값이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행렬을 c라고 한다면 i번째 행과 j번째 열을 골랐으니 CIJ라는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만들어져요.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매트릭스 두 개를 곱할 때 특정한 IJ번째의 엘리먼트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i번째 행과
두 번째 매트릭스에서는 제2번째 열을 고르고 해당되는 각각의 행과 열 벡터에 속하는 엘리먼트들을 내적하듯이 연산한 값을 우리가 각각의 ij 행 열의 위치에다가 넣어주면 되겠다. 이때 i라는 녀석은 a라는 행열에 행의 개수에 달려 있으니까 1부터 m까지가 되겠고요. j라는 저 인덱스는 b라는 매트릭스의 컬럼을 선택하게 되니까 1부터 l까지 되겠죠. 그래서 요 전체를 하나로 묶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임의로 주어진 A, B라는 두 개의 매트릭스를 뭐 2차원 어레이 같은 데다가 저장하고요. 그리고 for를 이용해서 I, J, 그 다음에 K 이렇게 세 개의 중첩된 for를 돌리게 되면 완벽하게 두 개의 주어진 행렬 A, B의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C라고 하는 2D 어레이 형태의 매트릭스를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다. 한번 먼저 이그젠플로 우리 역행렬을 한번 구해볼까요? 하나만.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역행렬은 이제 2 곱하기 2 행렬이 될 거고요. 뭐 3 곱하기 3, 4 곱하기 4 계속 확장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다음에 배울 가우시안 소거법으로 우리가 이제 풀게 되니까 자, A의 한번 역행렬을 한번 구해 봅시다. 그러면 A의 인버스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각각의 개수를 다음과 같이 X, Y, 뭐 Z, W 이렇게 된 미지수로 설정을 해보죠. 이렇게 미지수를 설정하게 되면 A와 A 인버스를 곱한 녀석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는 조건을 그대로 이용해서 이거를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쓰고 나열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아이덴티티랑 관련이 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식을 그대로 이용해서 일단 나열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그냥 행렬에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서 풀어보죠. 첫 번째마다 행을 선택하고 두 번째 매트릭스에서는 열을 선택해서 벡터에 내적을 하듯이 순서대로 4개의 값을 갖도록 구하면 되니까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선택하면 ax 더하기 b의 z죠. 그게 1이랑 같아야 되고요. 또 a, b랑 x, w를 하니까 ay 더하기 b의 w네요. 요거는 0이에요. 그리고 cx 더하기 dz 요 녀석도 0이고 c의 y 더하기 d의 w죠. 요거는 1이네요.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아는 4개의 미지수에 대한 연립방 정식이죠. 그러니까 뭐 대입법, 소거법 뭐 여러분들이 편하게 풀게 되면 이제 우리가 x, y, z, w를 구해서 a 인버스를 최종적으로 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구한 a의 인버스를 단번에 행렬처럼 써버리면 이렇게 앞에 개수가 붙고요. 이 개수는 행렬의 각각의 엘리먼트에다 다 곱하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죠. 자, 보면은 A, B, C, D라는 2 곱하기 2 행렬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게 보면 AD-BC니까 A하고 D 대각선 2개 곱하고 이쪽 방향의 대각선 2개 곱한 게 그래서 뺀 게 AD-BC예요. 그리고 A하고 D의 위치를 바꾸고요. B와 C의 위치에는 마이너스 5를 붙여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행렬을 우리가 2 곱하기 2 행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구하는 역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x는 AD-BC분의 1, AD-BC분의 D라고 구해진 거고 w는 AD-BC분의 A, b는 AD-BC분의 마이너스 B 뭐 이런 식으로 4개의 개수를 여러분들이 이 연립방 정식을 풀어서 얻은 건데 그거를 단번에 그냥 행렬처럼 써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딱 봐도 AD-BC분의 1이라는 분모항이 있으니까 당연히 요 AD-BC라고 하는 분모에 들어가는 텀이 0이 되지 않아야 A 인버스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이제 A 인버스가 존재해요. 그 얘기는 AD-BC가 0이 되면 우리는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다시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2 곱하기 2행렬이든 3 곱하기 3행렬이든 정사각 스퀘어 매트릭스라 하더라도 어떠한 매트릭스라도 다 인버스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인버스 매트릭스가 존재하기 위한 게 필요해요. 우리가 간단하게 숫자에 대해서도 곱셈에 대한 여건은 0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뭔가 여건이 반드시 존재하는 건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아니기 때문에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한 여건이 존재할 조건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데 AD-BC라는 이 독특한 값을 우리가 행렬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판별식이라고 불러요. 그걸 영어로는 이쪽에서는 디터미넌트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뭔가를 판별해 주는 건데요. 이 디터미넌트를 2 곱하기 2행렬에 대해서는 AD-BC 이렇게 구해주고요. 다른 이제 3 곱하기 3, 뭐 4 곱하기 4 이런 이제 스퀘어 매트릭스 차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방법이 이제 생기는데 방금 이 AD-BC의 모양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들을 반복하게 될 거예요. 2 곱하기 2행렬에 대해서만 일단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요. 우리가 이번에는 이 인버스 매트릭스의 의미를 조금 더 기존에 여러분들이 함수의 역함수와 함께 했던 개념이랑 한번 연동지어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버스 펑션이라는 게 있어요. 역함수. 이 역함수는 언제 존재하느냐? 여러분들이 아마 잘 기억하겠지만 1대1 대응 관계를 가질 때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보통 배웁니다. 이 1대1 대응 관계라는 건 뭐냐면 x라는 어떤 변수가 있고요. 거기에 함수가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뭔가 y값이 만들어지는 y는 fx 같은 함수가 있죠. 그럴 때 이 함수를 마치 이렇게 어떤 뭔가 x라는 인풋 신호를 가지고 이걸 마치 인풋 시그널처럼 생각해서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단순한 변수인데 주로 저것은 이제 우리가 인풋 아웃풋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함수에서 1대1 대응 관계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x를 가지고 fx라는 연산을 통해서 y를 만들지만 사실은 인버스 펑션이 의미하는 중요한 거는 내가 x가 뭔지는 모르고 f라는 함수와 y의 값을 알았을 때 역으로 x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f의 인버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버스의 함수를 구하고 못 구하고 그런 수학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실제로 신호 처리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 블랙박스 같은 시스템을 통과한 어떤 결과값이 y고요. 그 결과값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또 f라는 함수도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x가 무엇이었을까? 역으로 오리지널 신호를 추적하거나 구하는 과정이 이 인버스의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역함수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저 함수라는 말은 영어로 펑션이고 그거를 다른 말로 해석하면 기능이라고 하죠. 동작. 그래서 이제 어떤 동작의 결과물을 가지고 원래 동작하기 전에 원래 신호를 구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함수를 이해할 수 있는데 매트릭스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매트릭스의 개념을 이 인버스와 인버스 펑션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매트릭스의 멀티플리케이션을 조금 축소한 매트릭스와 벡터의 멀티플리케이션 한번 보죠.
우리가 매트릭스와 매트릭스는 그 규격만 맞으면 멀티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는 거는 확인했고요. 벡터도 그냥 칼럼이 하나만 주어져 있는 매트릭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어떤 임의 행렬 A랑 X라는 벡터를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곱할 수 있어요. 다만 이 벡터는 이게 매트릭스 A가 n by n이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칼럼은 하나니까 그냥 1일짜리일 거고요. 그 다음에 A라는 행렬의 요 칼럼의 개수랑 X라는 요 마치 매트릭스의 로의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돼서 n by n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n by 1 벡터 형태의 매트릭스를 여러분들이 곱하면 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뭔가 y라고 일단 쓰고요. 이 y 첨신 녀석은 이제 행은 m개고 벡터 모양이 1이죠. 그러니까 벡터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 그래픽하게 그리면 어떤 이런 A라는 행렬이 있었고 그거를 이렇게 X라는 칼럼 벡터랑 곱해서 그 결과가 약간 크기가 n으로 바뀐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벡터와 매트릭스도 얼마든지 곱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얘기한 건데, 자 그러면 이 매트릭스에다가 벡터를 곱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거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앞에서 펑션처럼 시스템으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보통 리니어라는 말을 처음에 강조했었는데요. 어떤 시스템, 인풋 시그널을 어떻게 처리하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어떤 시스템이라고 본다면 그 시스템이 리니어할 때 그 리니어한 시스템은 다 매트릭스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매트릭스로 표현되는 이 리니어 시스템을 우리가 A라고 하고요. 그 매트릭스 또는 이 리니어 시스템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어떤 시그널을 X라고 하는데 시그널들은 전부 다 벡터처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신호들도. 그래서 그 녀석의 결과가 어떤 Y라는 벡터로 나오는데 그게 바로 어떻게 되느냐. 함수의 입장에서는 fx라는 함수에 x를 대입하는 것처럼 하지만 리니어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그 인풋 벡터를 이 시스템을 정의해주는 A라는 매트릭스에다가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서 새로운 벡터를 만들고 그게 바로 이렇게 출력이 돼요. 이게 이제 바로 리니어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에 대한 관계고 그게 바로 이와 같은 간단한 기하학적인 이렇게 이제 블락도로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똑같죠? 펑션처럼 우리가 시스템 A를 통해서 y라는 출력값을 얻었다고 그러면 그 y라는 출력값을 통해서 뭘 구할 수 있나요? 인버스 펑션처럼 x를 구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x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A의 인버스 매트릭스에다가 이 아웃풋 벡터를 곱하면 돼요. 인버스 펑션에다가 y를 대입해서 x를 구하는 것처럼 여기 위에 있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인버스 매트릭스에다가 벡터를 곱해서 전체적으로 원래의 신호인 인풋 신호 같은 x라는 벡터를 구한다. 이게 이제 바로 인버스 시스템의 중요한 성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버스 시스템을 리니어 시스템을 만들 때 그 리니어 시스템의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원투원 코리스폰던스 여기서도 1대1 대응 관계는 당연히 이제 이 x와 y라는 벡터 간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 원투원 코리스폰던스라고 하는 조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인버스가 존재하는 조건이기도 하고 또는 인버스가 존재함으로 해서 원투원 코리스폰던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인풋 신호를 가지고 아웃풋을 만들든 아웃풋 신호를 알므로써 역으로 인풋 신호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적인 그런 해석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데 그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녀석이 바로 인버스 매트릭스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인버스 펑션을 구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은 매트릭스의 곱셈 이 단순하게 매트릭스의 곱셈을 정의했는데 실제로 우리는 매트릭스와 매트릭스의 곱셈보다는 매트릭스와 벡터의 곱셈을 더 많이 다루게 될 거고요. 그때 만들어지는 새로운 벡터가 이제 출력인데
이 매트릭스에 해당하는 녀석이 어떻게 보면 어떤 리니어 시스템, 어떤 동작을 의미해주는 그런 연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에 인버스를 구해줌으로써 아웃풋을 가지고 인풋을 만든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신호 처리적인 요소들을 수행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식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인버스 매트릭스를 이해해 주면